그렇게 큰 좌절을 한번 겪고 다시 4회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삶은 정말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거의 전부인, 거울을 볼 때마다 털이란 털은 다 빠져있고 정말 소위 말하는 뼈밖에 안 보이는, 누가 봐도 아프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기억이 나는 게 어딜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이 제일 편했고 그 외의 모든 장소에서는 정말 모든 시선이 느껴졌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당시 페이스북을 탈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인들의 보통의 하루하루가 너무 부러웠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계획, 꿈, 모든 게 부럽고, 도저히 정상적인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는 버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몇몇 연락이 닿았던 친구나 지인에게만 제 소식을 처음 전했었고, 그 후론 어떤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못했다는 게 맞는 것이고 피했던 게 사실이었죠. 물론 연락 주신 분들 모두의 연락을 다 기록해 두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다 연락을 드렸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체중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6 정도에서 52까지 빠졌었고, 그 모습을 처음 본 당시 사촌 동생이 제 손을 잡으며 몇 초간 말을 아끼다가 형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이버에 보시면 암환우와 보호자들이 모인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 매일 들락날락거리면서 저와 같은 처지의 환우들의 하루하루를 보고 그들의 긍정적인 소식에 저도 무척 기뻐했고,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저도 침울해지는, 당연하겠지만 그것 외에 다른 생각이나 여유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과 몸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종양내과 선생님이 다른 외과 선생님과 연결을 해주셔서 또 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는데, 역시 그 선생님께서도, 더 단호하게 사기에서 완치는 없습니다. 이건 수술을 해도 100% 재발합니다. 예전에 그 이뮨텍 씨 아시나요? 제가 수술했었고요. 결과는 아시는 대로입니다. 사기는 100% 재발합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또 수술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희망이 조금 더 사라진 채로 그렇게 여차저차 항암을 마쳤었고요.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 물리적인 통증이 없었다는 게 그나마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막전이 통증이 상당하다고 들어서 무척 긴장했지만 통증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6회차까지의 검사 결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어쩌면 저희 병원에 오신 게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원래 사기는 다른 병원에서는 정말 공격적인 치료조차 잘 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젊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치료를 강하게 했던 것인데, 결과가 전보다 많이 줄었고 복막엔 죽은 암세포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6회차 이후부터 도세탁셀이나 시스플라틴으로 진행하는 항암은 큰 의미가 없는데 수술을 받아보시겠어요? 환자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에 보통의 경우는 어떤가요? 하고 여쭤보니 젊은 분들은 수술을 택하는 경우가 많지요 라고 말씀하셔서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다시 외과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6회차까지의 결과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완치를 위한 수술이 아니고요, 완화를 위한 수술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에서 완치는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10% 정도는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쭤보니 있지만 사기라도 다 다르고 정말 낮은 확률이고요. 환자분의 상태에서는 완치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수술실에서 복강경으로 뱃속을 들여다보고
만약에 복막에 암세포가 그대로라면, 즉 수술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면 그땐 다시 덮고 수술을 하지 않고 나올 것이고요. 일단 항암 치료로 출혈이 심할 테니 한 달 후에 수술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뭐 선생님의 저런 보수적이고 냉정한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건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정말 완치가 되는구나, 뭔가 나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까, 이런 처음 치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희망적인 생각보단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2015년 6월의 기억입니다. 여담이지만 그때 항암 치료 입원 중엔 젊은 환자들 정말 없었고, 젊은 환자들 보일 때면 저분들도 사기 환자분들이신가? 아니겠지. 완치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걸까? 나와 같은 상황인 걸까? 정말 쓸데없이 저런 생각들 많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소아암 환자들을 보면 또 그건 그것대로 마음이 정말 그랬었고, 사실 정말 동병상련이라는 말 그대로 저 당시 병원에서 젊다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말을 걸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했고, 제 성격 자체도 그렇질 못하고, 서로 그런 걸 누가 반길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냥 멀리서 그렇구나, 또 누군가 아프구나, 그냥 그런 생각들만 했었지만, 뒤늦게나마 온라인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든지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좋겠고요. 또 당시에 병원 창문 밖으로 보이는 대학가나 캠퍼스의 사람들, 학생들을 보면서, 물론 31라는 나이였지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노엘 갤러거의 신보가 나와서 참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그때 가끔 그 음악을 들으면 그때 그 병원의 냄새, 기억 다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편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또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